네. 안녕하세요. 이지아로마 김희경입니다. 감정을 마스터 클래스 7강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티베이트와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모티베이트와 패션은 좀 짝을 이루는 오일인데, 모티베이트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찾는 거, 모티베이트가 앞에 1, 2, 3번 중에 1, 2번에 온다고 하면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삶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는 경우이고, 패션이 앞으로 올 경우는 어떤 내가 무언가를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모티베이트가 앞에 오고 패션이 뒤로 왔다면 방향성을 찾고자 하고 변화를 추구하지만 내 몸은 이미 좀 많이 열정이 고갈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누워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어, 어, 패션이 앞에 오고 모티베이트가 뒤로 갈 경우에는 모티베이트가 뒤로 갔을 경우에는 이미 방향성이 잡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방향은 잡아놨고 나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또, 패션과, 모티베이트가 둘 다 앞에 오거나 둘 다 뒤로 갈 경우에는 모티베이트와 패션이 둘 다 앞으로 온다고 하면 방향성도 모르겠어서 방향성도 찾아야 되겠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됐든 내가 찾으면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둘 다 뒤로 있다고 하면 방향성도 필요 없고 변화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열정도 그렇게 필요 없다. 이미 충분하다, 만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모티베이트와 패션이 같이 끌릴 경우, 그리고 둘 다 너무 향이 싫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패션의 키워드는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색깔도 빨강색이고, 이름도 패션, 이렇게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삶이 지루하고 일상이 똑같게 느껴질 때 우리는 활력을 잃고 삶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오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페놀과 에테르의 농도가 높은 화학적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루함과 무관심의 느낌을 해소할 향을 찾는다면 이 오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열정을 되찾고 싶거나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 패션 오일은 삶의 흥분의 불길을 지피는 데 필요한 불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패션 향을 딱 맡으면 먼저 어떤 향이, 다가오세요? 저는 시나몬 향, 향신료의 향이 굉장히 기분 좋게 먼저, 많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패션은 굉장히 뜨거운 오일이에요. 달콤한 향도 있어요. 맞아요. 패션의 달콤한 향도 느낌도 있죠. 네. 그래서 이 패션을 구성하는 오일의 구성을 보면 시나몬, 진저, 클로브, 그리고 카다멈. 얘네들이 향신료 오일들이죠. 그리고 샌달우드, 너무너무나 좋은, 비싸고, 그리고 자스민, 그리고 다미아나, 이렇게 독특한 오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용기의 불꽃,
그리고 회복, 마음속의 차가움과 벽을 서서히 허물고 전체적으로 소통하게 도와준다. 이게 시나몬 오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계피라고 알고 있는데, 계피는 실제로는 카시아라고 하고, 더 훨씬 더 맵고, 우리가 계피 사탕이나 수정과에서 쓰는 거는 그게 카시아에 훨씬 가깝고요. 이 시나몬은 훨씬 더 부드럽고 좀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쓰려면 원기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시나몬, 진저, 클로브, 그리고 카다몬 전부 다 원기 회복에 굉장히 좋은 오일들이고 향신료고 뜨겁고 에너지를 주고 몸을 데워주고 그런 오일들이에요. 진저 같은 경우는 명확한 계획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인 추진력과 낙관성이 부족해서 시작을 못할 때 자기 자신을 자극해준다. 그리고 감각을 일깨운다. 제가 2, 3년 전에 진짜 진저 오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몸이 굉장히 찬 편이고 수족냉증이 있어서도 그렇고 향수로 만들어서 썼었는데 음, 정말 개인의 취향이죠. 개인적인 그런 건데,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라임, 바질, 그리고 진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제가 되게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모든 이런 계획들을 다, 추진을 못 하기도 하고, 많이 일이 미뤄지기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못 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자꾸 미루고 있는 그 에너지를 뚫고 나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다시 좀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진저 오일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클로브. 클로브는 정향이죠. 우리 온가드 오일에 들어가 있는 그 매운 향인데 이것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누군가와 대상이 있는 상대방과 하는 소통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소통은 나 자신과의 소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타인이든 나 자신이든 직접적인 소통을 하게 해준다. 그거는 조금 더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여 있거나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클로브 정향의 모습을 보면 못을 닮았어요. 못을 닮아 있고, 무언가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된 패턴, 그리고 어딘가에 맨날 매여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못할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해,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정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아, 내가 육아 때문에 못해라고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그걸 다른 걸 안 하고 육아를 해서 집에 있는다고 해서 정말 육아를 더 잘하거나 더 신경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어떤 패턴을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샌다루드. 샌다루드는 정말 명상 오일이죠.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해줌. 어, 이거는 내가 어쩌고 있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주는 오일이고, 인도에서 고대에서부터 요가와 명상의 오일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감정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스민은 감각을 깨워주죠. 체험 효과도 있고, 현재 존재하는 자신을 느끼게 해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카다몬 같은 경우는 싱글로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음이 심약하거나 피곤할 때 좀 이완시켜주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바미아나 같은 경우는 불안을 줄여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이게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신경 강화제라고도 하고, 최음제를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달콤한 향을 느끼신 분 있었는데, 시나몬도 좀 달콤하게 느껴지고, 바닐라도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패션의 구성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해요. 향신료들이 잔뜩 있으면서 그라운딩에 좋은 샌달우드. 그리고 자스민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심리 키워 심리 아로마에서 열정을 의미하는 그 꽃 오일이기도 하는데 그런 고가의 오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이 굉장히 뜨거운 향이 굉장히 많이 나죠. 갇혀있는 에너지를 뜨겁게 데워서 내가 녹여서 쓸 수 있는 정체된 것들이 다 돌게끔 우리 혈액도 순환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패션이랑 짝인 모티베이트 같은 경우는 향을 딱 맡으면 페퍼민트 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이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매운 듯 뜨거운 듯 하지만 사실은 좀 되게 굉장히 쿨링 효과가 있는 패션과 모티베이트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된다는 느낌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가볍고 시트러스로 되어 있는 모티베이트, 그리고 패션은 굉장히 따뜻하고 뜨거운 오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패션에 대해서 한번 보면 패션이 언제 필요할까, 언제 좋을까? 하루하루가 단조로울 때, 매일 일상이 단조롭고 무의미할 때, 좀 더 이 패션 오일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열정이 가득하고 영감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펄스 포인트, 맥박이 뛰는 목, 가슴, 우리 손목, 귀 뒤에 발라주면 이제 흥분, 열정, 즐거움 같은 느낌을 좀 붙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과 지루함을 느낄 때. 근데 우리가 무관심과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럴 때, 뭔가 좀 처지지 않나요? 뭔가 긍정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냥 이게 무관심과 내가 상태가 좋을 땐 이런 어떤 무관심, 지루함이 그냥 평화로움으로 느껴질 텐데 이미 느낌 자체가 내가 마음에서 지루하다, 뭐 재밌는 게 없을까?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친체기를 겪죠. 어, 그게 권태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라는 법은 없죠.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감정들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굉장히 열정이 필요하고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패션 오일을 하복부에 바르시면 굉장히 좋아요. 배꼽 아래, 그리고 꼬리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차크라는 오늘 이 감정 오일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건데 그 골반 기저부터 배꼽 아래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그런 에너지 쪽이 1번 차크라라고 하는데 그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오일도 이제 향신료 계열이고 그거랑 같기 때문에 사복부에 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몸도 따뜻하게 되고 에너지도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활기 넘치는 하루. 하루를 생기 있게 보내고 싶을 때 발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목적을 갖고 일어나고 싶다면,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고 싶은데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일어날 것이다.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전에 미리 좀 틀어놓으면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 오일을 10종을 다 한 방울씩 500ml짜리 물 디퓨저에 넣어서 발향하면 가족들이 착해져요, 식구들이. 네,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감정이 조금 다, 중심으로 좀 잡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패션이 필요한 순간, 창의성이 필요할 때. 일을 하다 보면 상상력과 영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힘들거나 근무 환경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 패션 오일을 사용하면 창의력,
명확성, 호기심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디퓨저에 오일을 발향합니다. 어, 창의력, 명확성, 호기심. 이게 다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에너지가 좀 채워지고 열정이 있어야 창의성도 같이 발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담한 열정이 필요할 때, 매력, 열정이 떨어졌다면, 한두 방울의 오일을 심장 부분에 발라줍니다. 또는, 이런 건 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바다의 다이빙이나 스카이다이빙, 이런, 아니면 뭐 새로운 춤을 배운다거나, 그런 것들, 새로 도전하기 힘든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대담함을 심어주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새로 춤을 배운다거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는 저는 일부러 찾아서 좀 하는 편이니까 패션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스카이 다이빙을 하라고 하면은 조금 아직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은 오일백과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저희가 안 본 오일들이 좀 많이 나왔죠. 시나몬, 시나몬 바크, 시나몬 껍질 21번입니다. 시나몬은 시나몬 잎이 있고요. 리프가 있고 시나몬 바크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건 시나몬 바크예요. 보통 이제 시나몬 바크를 쓰죠. 자, 그래서 시나몬 바크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동글동글한 그 계피, 시나몬의 그 틀이 돌돌 껍데기가 말려 있는 그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페퍼, 후추, 그리고 클로브, 정향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이고 중국인들은 시나몬 없이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달콤하고 청량한 향이 위의 운동을 향상시키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죠. 향신료 오일들은 대부분 소화에 굉장히 좋죠. 아, 그래서 시나몬바크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균제로 바이러스 감염과 전염성 질병에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염성 블렌딩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블렌드가 있죠? 뭐가 있죠? 아시는 분.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온가드. 네. 어, 상 주려고 했는데, 네. 제가 만나서 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셨어요. 온가드. 나도 자꾸 또 앞으로 넘어갔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가드에 뭐가 블렌딩 되어 있죠? 아시는 분. 온가드의 5가지. 여기 지금 이 패션에 2가지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클로브. 맞아요. 클로브, 시나몬, 오렌지, 그리고 이파리 2가지.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다 집단지성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온가드에 시나몬이 들어있죠. 강력한 항균제입니다. 그래서 전염성 질병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뜨거운 향신료이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손발 저림, 수족냉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줄리아 쌤한테 이 선물 받았던, 최근에 받았던 것 중에 시나몬, 진저, 이 향신료 들어간 오일이 있었어요. 우리 수족냉증 블렌드, 박윤 사장님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정말 지금처럼 손발 시릴 때 발라보세요. 저는 한결보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훨씬 더 손발이 시리거든요. 옷은 지금 뭐 양말을 껴 신을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발은 더 훨씬 차갑더라고요. 근데 정말 수족냉증에 진짜 효과 좋습니다. 몸이 차신 분들. 맞아요. 오늘 진짜 너무 춥죠. 줄리아센 블렌딩이 시나몬, 오렌지, 진저, 바닐라 이렇게 하셨었대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나몬을 쓰는 방법 중에 이것도 우리 공 테라피 지난주 강의 때 했던 얘기인데 따뜻한 꿀차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섭취한다. 감기 예방에 좋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꿀에다가 시나몬, 레몬, 그리고 진저 이렇게 했나요? 네, 같이 섞어서 그 레시피 비율이 있었잖아요. 300ml에 있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레몬 좀 많이, 시나몬 조금, 진저 조금 이렇게 넣는데, 이거를 개어놨다가 일주일 정도 잘 섞어서 숙성해서 먹으면 너무 좋고, 차로도 좋고, 저는 차보다도 숟가락으로 떠서 그냥 입에 넣어서 그냥 녹여서 먹으면 목에 굉장히 좋아요. 천천히 녹여서 먹으면. 그래서 그것도 진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벌레 퇴치에도 굉장히 좋고, 어, 시나몬에 들어있는 신나말디드 성분. 이 당뇨에 시나몬이 굉장히 좋죠. 혈중 포도당 수치를 대폭 낮춰주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디퓨징 했을 때 스트레스 저항성도 길러주고, 사마귀를 제거하는 효과. 이거는 시나몬으로는 전 해보진 못했고, 오레가노로는 많이 해봤죠. 그래서 여기 시나몬 바크에는 블렌딩이 후끈후끈 면역업 캡슐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지캡스 하나에 시나몬 둘, 진저 하나, 튜메릭 한 방울. 그렇게 해서 환절기에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면역이 지금이 딱 감기 걸리기 좋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후끈후끈 면역업을 오늘 저는 좀 먹고 자야겠어요. 그리고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에도 100ml 기준으로 시나몬 8개, 제라늄 7, 레몬그라스 12방울 이렇게 나머지 생수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나몬이 비싸서 모개퇴치제로는 쓰지 않고 주로 먹는 것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인저 볼게요. 34번입니다. 생강이죠, 진저. 진저도 소화제, 로 유명했죠. 공자가 생강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 이 얘기 아로마 테라피 책에서 정말 많이 들었죠. 면역, 항균, 소화, 진통, 순환, 방부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나몬하고 진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소화 안 될 때 꿀차로 먹는 거. 아, 그 다음에 또, 이 멀미 날 때 굉장히 좋아요. 메스꺼울 때 향을 맡으면 좋죠. 입덧이나 멀미에 유용하고, 또 멀미에는 페퍼민트, 스페어민트 오일도 같이 쓰면 좋죠.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저도 좀 그런데 목이 칼칼할 때 인후염 증상이 느껴질 때 그때 꿀에 한 스푼, 레몬 진저 같이 해서 차로 먹으면 굉장히 좋고 또는 디퓨저 발향도 하고 베지캡스에서 세 방울 내외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 완화 효과도 있는데 생리통에도 배에 바르는 걸 추천하는데 배를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죠. 그리고
네, 기력이 저하되었을 때 아랫배나 꼬리뼈에 도포해줍니다. 아까 그 차크라 얘기했을 때 다 이 진저, 시나몬 이런 것들 1번 차크라. 그래서 우리 몸의 골반 기저부터 바닥에 배꼽 아래까지 에너지들이 모여 있는 곳, 강한 에너지를 쭉 끌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오일이 진저입니다. 또 요리에서 잡내 잡을 때도 굉장히 좋고, 네. 어, 피부에는 희석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는 수족냉증 레시피로 진저 5방울, 페퍼민트 5방울, 주니퍼베리 5방울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10ml 기준. 생강 꿀짜는 여기는 150ml 기준으로 꿀 150에 진저 10방울, 시나몬 5방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레몬 꼭 같이 넣어서 섞으시면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취향껏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로브가 37번 볼게요. 다 이제 향신료라서 비슷해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클로브는 정향이에요. 정향.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이고, 클로브 하면은 그 우리 오라크 지수,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오일이죠. 블루베리의 450배. 뜨거운 성질을 가진 향신료 오일이고 면역, 순환, 진통, 소화, 항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 내용 갖고 있는데 클로브는 페놀계 성분, 화학 성분이 많기 때문에 입술이나 피부에 닿으면 따가울 수 있어서 꼭 희석해서 쓰는 거 말씀드렸고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꼭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 클로브는 치과에서 나는 향이에요. 치과향. 그죠? 그래서 어, 입 안에 잇몸의 염증이나 구강의 문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클로버가 이제 우리 온가드 치약의 그 매운맛도 클로브의 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입속 궤양이나 잇몸, 그 치통이 있을 때, 원액을 손뭉치에 묻혀서 딱 해당 부위에만 치아의 표면에 붙이거나 아니면 잇몸 염증이나 잇몸이 아플 때는, 어, 코코넛을 희석해서 이 바깥쪽, 여기 피부 쪽으로 이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또는 가글로. 온가드 이게 클로브를 단독으로 쓰는 게 좀 부담되시면, 온가드 치약을 짜서 클로브를 한 방울 해서 양치를 하셔도 좋고, 가글을 만드셔도 좋아요. 오른쪽에 가글 레시피가 있는데, 100ml 기준으로 보면, 클로브 둘, 스피아민트 둘, 오렌지 둘. 이렇게 해서 가글을 이게 지금 비율이 1대1대1이니까 공병에 아예 만들어 놓고 물에 타서 흔들어서 가글을 매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출산 후에 이가 시려서 아이스 음료를 못 먹었었는데요. 이제 잇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아이스 음료를 다 먹고 임신 전보다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술을 먹거나 뭐 좀 단 거 많이 먹거나 그랬을 때 이가 통증이 저는 있는 편이거든요. 충치가 치료할 정도는 아니지만 있긴 있어서 그럴 때 온가드로 양치하고 또는 온가드 치약에다가 온가드 오일을 네, 클로브 너무 세서 클로브 좋지만 그렇게 하고 잇몸이 만약에 부었거나 잇몸에 피가 나거나 할 때는 클로브를 써요, 가글로. 정말 잇몸에 진짜 온가드 그리고 클로브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는 항산화 효능이 가장 높아 2, 3일에 한 번씩 베지캑스에 3방울 내외로 넣고 섭취하면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에센셜 오일 중에서 이제 페놀계 같은 경우는 몸에서 배출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드시면 반복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일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한 달 중에 일주일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또는 안전하게는 온가드 오일이 들어있고, 온가드 소프트 젤이 있잖아요. 온가드 소프트 젤을 복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공기 중에 디퓨징해서 살균도 굉장히 좋고, 눈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녹내장, 백내장에 희석해서 바를 때, 눈에 바를 때는 꼭 이렇게 안경 그리기로 하셔야 되죠. 욕심내서 눈 안으로 가까이 하시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눈썹이랑 동그랗게 안경 모양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눈에 들어가시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정향이니까 향신료이기 때문에 고기나 베이킹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페놀계 오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신 중에는 사용을 금하는 오일이죠. 네. 다음은 샌다루드. 저희가 샌다루드를 했었나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스민도 했었죠. 확신이 없어서. 샌다루드는 확실히 했고, 자스민은 볼게요. 음. 자스민 터치 32번입니다. 자스민 꽃에서 추출하고 자스민 오일은 긴장을 해소시키고 정신을 강하게 해주고 호르몬 조절에 탁월합니다. 세포재생 효과가 뛰어나고 성적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 선물로 저희가 자스민 라벤더 오레가노 터치 받았었잖아요. 그때 로즈 자스민 네롤리 로자네 세럼 우리 만들었었죠. 레시피 알려드렸었죠. 자스민은 굉장히 어떤 열정 그리고 체음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경로가 향기를 맡아서 찾아가는 경로와 비슷하대요. 실제로 자스민 오일이 정자수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것을 더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도 저희 그 교재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꽃오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한테 굉장히 좋고, 꽃오일이 호르몬 조절에 좋고, 기분 안정에 좋고,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자궁 경련, 생리통 완화에 좋고, 생식기 감염증 호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 관리에도 추가해서 쓰면 좋고요. 꼬리뼈 아랫배 바르시면 이런 생리통 관련, 여성 관련 질환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대표적인 출산에 도움되는 오일이죠. 출산 시 자궁을 수축시켜주고 분만을 촉진시켜주고 진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순산을 돕기 위해서 요즘은 자연, 당연히 이제 자연 분만을 넘어서 어,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나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조선을 해서 분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꽃계열 오일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세포재생에 좋죠. 피부에 굉장히 좋고 여드름 자국, 화상, 임신선에도 라벤더나 시트러스 계열이랑 같이 블렌딩하면 효과가 있고 피부의 탄력, 건조함 완화, 미백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정자수를 증가시키고 불임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남녀 모두 성적 장애 심리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불감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일상에서 향수처럼 사용하고, 아랫배와 생식기 주변에 도포해 주세요. 그래서 자스민이 들어간 그 블렌딩 중에 위스퍼 터치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 그런 오일들이 굉장히 많이 블렌딩 되어 있고요. 우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좀 완화시켜주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됩니다. 꽃게열 오일들이 진정이 되고 심장을 좀 천천히 부드럽게 뛰게 해주기 때문에 진정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로자네 세럼 레시피도 있고 남자의 자존심 로론도 있습니다. 자스민, 로즈, 샌다루드 그리고 출산 도우미 또 자스민, 로즈, 일랑일랑, 클라리세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스민은 저희가 터치로 쓰는데 작년, 재작년 매년 여름에 나오는 프로모션에서 자스민 옷도 원액을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귀하게
모셔놓고 있는데 향이 정말 어메이징하죠. 그냥 터치랑은 비교가 안 돼요. 자스민 오또는. 자스민이 꽃잎이 너무 얇아서 수증기 증류가 안 되기 때문에 용매 추출을 했었는데, 최초로, 네, 도테라에서 수증기 증류를 했다고 해요. 정말 향 너무 좋아요. 자스민 옷도 내년에도 프로모션 있을 때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패션 관련돼서 질문 있을까요? 음. 오일백과에 있는 후끈후끈 면역업 레시피는 원액은 캡슐이에요. 네, 원액은 캡슐입니다. 그리고 잇몸 가글도 물 죽염을 물에 타서, 아니면 아예 물에 타 있는 죽염인가요? 같이 쓰는데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박희서 사장님이 알려주신 그 꿀차는 300ml 기준으로 진저 30방울, 레몬 60방울, 시나몬은 한 10방울 또는 취향껏. 그래서 이제 진저랑 레몬 비율이 한 1대2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패션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은 편집은 제가 나눠서 할 거예요. 그 오일별로.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패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또 다시 편집이기 때문에, 네. 감정오일 마스터 클래스 8강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어와 콘솔 오일이에요. 치어와 콘솔. 그래서 치어는 우리 노란색, 응원, 격려의 오일이고요. 콘솔은 위로, 안정의 오일이죠. 치어와 콘솔이 끌리는 경우에는, 어, 굉장히 내가 응원과 지지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티베이트와 패션과 마찬가지로 치어와 콘솔은 서로 한 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오일이 우리가 마음이 처져 있을 때 선택하게 되는데, 마음이 우리가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위로나 격려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위로받는 거에 선호하는 방식이 치어와 콘솔이 서로 좀 다릅니다.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밝고 외향적으로 자신을 띄워주고 큰 목소리로 제스처를 격려해주는 방식, 약간 치어리더처럼 응원해주는 그런 걸 선호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접니다. 저는 콘솔이에요. 조용하게 자신을 내면적으로 좀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게 돼요. 둘 다를 선호하진 않아요. 둘 다가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고, 좀 타입적으로, 성향적으로는 한 가지가 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드물지만 두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된다. 1, 2번에 왔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많이 처져 있다, 외롭다, 힘들다, 격려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나 감정을 했을 때 1, 2, 3번에 전부 다 치어 콘솔이 두 개가 같이 와 있어. 근데 거기 1, 2, 3번 중에 뭐 포기브나 게다가 뭐 피스필까지 같이 와 있어.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분을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토닥토닥 해주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치어 콘솔이 너무 싫어. 뭐 5, 6번에 갈 수도 있죠. 치어 콘솔이 나한테는 지금 선호돼서 떨어진다. 라고 할 때, 물론 마음이 처지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거나, 또는 이미 이런 응원이 필요 없을 만큼 내가 기가 세, 원기가 왕성할 경우일 수 있죠. 또는,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콘솔을 선택한 사람은 치어를 싫어하기도 해요. 서로 성향이 굉장히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치어가 너무 싫다라고 할 경우에는 마음 자체는 치어를 음, 치어는 싫고 콘솔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처져 있지만 난 잔잔한 내면적 위로를 받고 싶지 막 시끄럽게 날 응원해 주는 거는 부담스럽다. 때로는 그게 위선적으로 느껴져서 싫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제 어떤 좀 다운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 치어 같은 경우는 야 그러고 있으면은 더 짜증나고 힘드니까 뭐 해, 나와, 놀자, 뭐 밥 사줄게.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고 눈에 띄게끔, 티가 나게끔 해주는 그런 응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난 잔잔한 걸 선호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 콘솔이 되게 싫다. 그런 경우도 이것도 그냥 나는 다운되는 게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원기가 왕성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어, 치어를 선택한 사람이 혼술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외향적이고 띄워주는 건 선호하지만 잔잔한 거는 이거 여기는 감질맛 나고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내가 별로 이렇게 막 시끄럽게 즐겁게 막 기분 풀어 나 너무 짜증나는 일인데 기분 풀어 술 한잔해 뭐 이렇게 풀어 이런 건 괜찮은데 나한테 이 치어인 사람한테 너 괜찮아? 하면서 되게 위로하거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는 얘가 내가 이렇게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어와 콘솔이 굉장히 상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콘솔적인 사람인데 내 파트너, 내 남편은 치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싸웠어. 그런 경우 화해하거나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좀 위로나 이런 게 필요할 때를 보면 저는 콘솔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내 마음이 힘들거나 내 마음이 상처가 됐거나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위로받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내 마음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어인 사람이 콘솔을 위로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치어니까 자기는 그런 위로 되게 싫거든요. 자기는 그냥 야 뭐해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즐겁게 나가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고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왜 그런지 자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안하다거나 어떤 너 마음이 이랬겠다라고 알아주는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퇴근할 때 꽃다발을 사온다거나 케이크를 사온다거나 그런 경우죠. 그러면 콘솔이 이렇던 치어에게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화해가 안 되고 이제 화가 나요. 보통은 항상 쟤는 저렇게 뭔가 물질적인 걸로 얼버무리려고 해. 정확하게 내 마음이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싸움이 나게 되고 반대인 경우 콘솔이 치어를 위로해요. 그래서 치어적인 사람한테 콘솔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했던 거가 너한테 이렇게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약에 파트너가 사과를 하거나 그래서 너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주려고 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상했던 치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맨날 이런 식이야. 맨입으로?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그런 리워드? 예, 보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 콘솔이 굉장히 반대예요. 근데 또 취업 콘솔이 둘 다 굉장히 뒤로 나올 경우는 격려, 응원이 둘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처지기 싫은 경우도 있고, 원래 활기찬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성향적으로 다른 사람의 위로나 응원이 필요하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런 거 이제 여쭤봐요. 혹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그런 거 할 때 주변에 안 물어보고 상의 안 하고 혼자 다 결정하시고 혹시 결과만 통보하시는지.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시기도 해요. 성향이시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감정이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취업 콘솔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다 균형이 잡힌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성향으로 본다고 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할 때 주변에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근데 아예 반대적으로 되게 큰 결정인데, 마음의 결정을 주변에 전혀 이제, 물어보지 않고. 왜냐면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어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보통 평소에 치어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콘솔이 좋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게 좋으신지 궁금하네요. 음, 유서님 치어. 치어와 콘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음. 저는 뭔가 어떤 위로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콘솔이 앞에 오고요. 위로가 필요 없을 때는 치어가 앞에 와요. 치어가 어떤 응원을 바라는 건 아니고 저한테는 어떤 결과값을 내는 지표예요. 치어는 내가 어떤 응원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인센티브를 받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뭐, 그런 거죠. 또는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뭐, 가정의 일로, 그랬을 때 봉투를 받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여적인 거고, 콘솔은, 너가 열심히 한 거, 이번 프로젝트가, 어, 어, 김 대표 때문에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원하는 거는 콘솔인데, 저는 그런 쪽으로 일이나 프로젝트나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는 편이에요. 일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길 바라고 눈에 보이는 그게 이제 굉장히 치여적인 성향인데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콘솔이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럴 때만 콘솔이 좀 앞으로 와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줄리아 쌤은 치어가 뜨셨고 수영님은 콘솔. 네, 치어는 맞습니다. 치어는 친구에게 받고 콘솔은 파트너에게 받고 싶고 그렇게. 그리고 전수 사장님은 둘 다 별로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전수 사장님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잘 하시고 치어와 콘솔이 이렇게 앞다투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는 기억해요. 당신은 세상을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담과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싶을 때 이 격려 블렌딩을 쓰면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무거운 감정을 없앨 수 있다. 또 이 화학적인 구성이 모노테르펜, 가벼운 오일들과 알데히드 성분이 많아서 되게 위로 띄워주고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뒤에 이제 스타니스 팔각이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고 낙관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블렌드에 대해서 한번 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치어 이 격려 블렌드에는 오렌지, 클로브, 넘맥, 스타니스, 진저, 시나몬 이렇게 있어요. 아까 봤던 패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패션은 향신료하고 그죠? 포도일, 우드 오일이 같이 있었는데 여기는 향신료와 시트러스가 같이 있죠. 여기도 굉장히 다 향신료로 되어 있어요. 오렌지는 저희 너무 잘 알죠?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그래서 항상 완벽주의를 탈피하자라는 게 오렌지의
또 핵심이기도 하죠.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때 삶에 대한 기쁨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오일이고요. 클로브, 아까 이제 반복적이죠. 내가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매여 있거나 부정적인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오일. 넘맥은 육두구라고 하는 향신료예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향인데 이거는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새로 도전을 하는 거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 아니스가 팔각이에요, 팔각. 피로한 마음을 밝고 왕성하게 끌어올려주는 효능이 있고요. 진저. 우리 같이 했었죠, 방금. 내가 계획은 있지만 추진하지 못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진저 오일입니다. 시나몬도 이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서 용기의 불꽃, 그리고 회복, 마음의 차감과 벽을 서서히 허물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시나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레몬 머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레몬 머틀은 이파리인데, 긴 이파리에서 추출하는데 굉장히 레몬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고 감정적으로 고무시켜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레몬 머틀은 뭐 헤어 제품이라든지 화장품에도 레몬 머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니스나 넘맥은 저희가 싱글 오일이 없기 때문에 치어는 여기는 백과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음. 그래서 치어가 언제 필요하냐, 언제 쓰면 좋냐. 첫 번째로 긴장과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음, 어, 긴장감이 밀려오고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네, 이거 어떤 대회 나가기 전에 쓰면 좋겠죠? 올림픽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운동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요즘, 음, 무쇠소녀단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링 위에 올라갈 때, 복싱 링 위에 올라갈 때 엄청나게 큰 응원과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되게 치어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기운을 북돋우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치어 오일. 공기 중에 분사, 뭐 룸스프레이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집에서도 상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오일은 특정 하나의 향을 쓰기에는 집에서 발향하기에는 우리 가족들의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종을 다 한 방울씩 또는 그게 너무 처음에 부담스러우면 무드 오일 4종 먼저. 그래서 향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6가지 이모셔널 오일 한 방울씩 6종. 다음에는 10종 같이 그렇게 권해드려요. 친구들이 좀 예민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블렌딩 오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냥 감정 오일 하나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섞으면 감당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많이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싱글 오일 하나하나부터 좀 친해진 다음에 블렌딩을 하면 좋습니다. 볶음밥을 안 먹는 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재료들에 대해서 뭔지 좀 친숙해지면 블렌딩 오일을 맡았을 때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밝고 행복한 아로마를 즐기고 싶을 때 이것도 어, 아량이나 뭐 손수건에 떨어뜨려서 쓸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외로울 때 외로워서 쓸쓸해서 의욕이 꺾이거나 좌절이 될 때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축 처지고 낙심될 때 그럴 때 치어 오일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음.
그래. 네. 그래서 오늘은 패션, 그리고 치어, 이렇게 알아봤고, 치어, 콘솔에 대해서도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모티베이트, 패션, 그리고 치어, 콘솔이 쌍이고요. 콘솔에 대한 거는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다음 주에 콘솔하고 포기브, 그리고 필스필 같이 알아볼게요. 한 가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티베이트, 패션, 치어가 세 개가 같이 앞으로 올 때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게 모티베이트, 패션, 그리고 치어입니다. 나가자라고 하는 건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방향성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나가자. 그리고 싸우자는 힘이 있어야 싸우겠죠. 열정, 그 패션이고요. 이기자라고 하는 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배워야 된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런 개념이에요. 무언가라도 꼭 결과값을 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치어 못, 어, 모티베이트 콘 모티 다시 모티베이트 패션 치어 또는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 명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 세 개가 같이 1, 2, 3번으로 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어, 뭐라도 해야 돼? 어떤 삶의 방향성에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해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만 결과물은 꼭 내고자 한다. 댄스를 배우면 발표회는 해야 된다. 그게 결과물이겠죠?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나오시면 저랑 같이 한번 도테라 비즈니스 해보실래요? 그런 얘기도 하고 무언가 지금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으신 건 아닌지도 여쭤봅니다. 그러면 뭐라도 그게 어떤 아주 큰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정말 움직이길 바라고 무언가를 찾고 있고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빨강, 주황, 노랑 잊지 마시고 예, 또 내가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전순아님이 다 좋아하는 오일들인데, 조합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게 블렌딩 됐을 때는 별로일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안에 이제 또 없는 미묘한 또그 복잡한 오일들이 좀 더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개별로는 다 괜찮지만 얘네들 다 모여있을 때 싫을 수가 있어요. 아까 볶음밥 같이. 볶음밥의 각각은 좋은데 얘네를 뭉쳐놓으면 나는 싫어. 네,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음.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본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자료 단톡에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제 명상, 문구하고 음악을 링크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